어제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쵸? 일반형에서. 기억나니? 표준형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5가지 했었고요. 일반형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제 4개 했었습니다. 그치? 거기까지 하고 끝났고, 오늘은 그럼 이거부터 하면 되겠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인데 좀 심오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L1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L1이라는 직선은 식이 AX 플러스 BY. 내가 어제 그 일반형이 딱 3군데서 사용된다 얘기해줬잖아. 첫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번째 딱 3개 중에 두 번째 겁니다, 이 녀석이. BY 플러스 C는 빵 하나랑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L2라고 할게요. 그럼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빵. 이어서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질문. 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요? 저 분홍색 한 점만 봐봐.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요? 무수히 많잖아, 그치? 자,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이 파트에서는 일반화를 시키고 싶은 거야. 뭘? 이 두 직선의 교점, 요 점을 지나는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식 하나로 표현한다가 이제 일반화를 시킨다라는 거야. 오케이, 일반화 시켜서 쓰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식이어야 돼, 그치? 성립하는 식. 두 번째는 x, y에 대한 1차 식이어야 돼, 그치? 그래, 2차 식은 직선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식을 찾고 싶으나, 자, 그럼 봐봐. 이 점의 좌표를 찾진 않을 거야. 이 점의 좌표를 요 식에다 대입하면 몇 나와? 빵 나와? 교점이니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치? 요 식에다 대입하면 몇 나와? 빵 나와, 그치? 교점이니까. 그러면 요 식에다가 요 점 대입하면 몇 나올까? 빵 나오는 게 보여? 숫자가 좀 바뀌어도 빵 나오는 게 보여?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숫자 좀 바뀌어도 어차피 지금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건 얘분의 얘, A'분의 A랑 B'분의 B가 동시에 다르지, 그치?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 적당히 뭐 마이너스 몇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 x가 소거된다고 해봐봐. x가 소거가 되면 y가 소거가 안 돼, 지금 무조건. 왜? 개수가 지금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x의 비율을 맞추면 y가 소거가 안 되는 상태야. 만약에 x가 소거될 때 y도 동시에 소거가 되면 둘이는 평행한 상태여야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요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요 점을 대입하면 성립해, 그치? 요 녀석은. 그리고 x, y에 대한 1차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는, 빵 요렇게 써놓으면 요 식은 직선은 직선인데 무조건 요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됐니?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 뭐 또 서로 다른 의미의 숫자, 여기서 L과 K는 어떤 실수가 들어오면 어떤 실수 값이 들어와도 요 식은 요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자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근데 요 식을 잘 쓰진 않아. 왜냐면 변수가 이제 미지수가 2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좀 그래. 왜? 다른 조건이 하나밖에 더 안 주어져 있는 경우는 둘 다 찾을 수 없거든. 그래서 이제 무슨 식을 많이 쓰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해서 L 값을 그냥 1로 고정시켜 버리는 거지. 왜? 양변을 1로 이렇게 나눴다고 해봐, 그냥. 어차피 L도 내가 모르는 실수, K도 내가 모르는 실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가 그냥 무언가 실수만 하나 딱 요렇게 남아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슉.
요렇게 써놓으면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인데, 단 내가 여기서 이제 L로 나눴지, 그치? 뭐가 문제야? L이 빵일 때가 문제야,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여기가 LK라고 써져 있던 식과 여기가 1K라고 써져 있는 식의 차이점을 좀 보면, 요 식은 L이 빵, 얘 중에 L이 빵인 상황은 배제시켜 놓은 거야, 그치? 이해됐니? 이해돼? L이 빵인 상황, 빵이 아니니까 L로 나눠서 그냥 모르는 숫자 K로 바꾼 거란 말이야. 이해돼? 이해돼? L이 빵인 상황이 뭐가 되냐면, 그럼 요 식이 만약 LK가 써져 있는데 L이 빵이 들어갔다고 하면 요 자리가 통째로 없어지지, 그치? 그럼 그 식이 요것만 남지, 그치? 어차피 양변 K로 나누면 그럼 요 식, 그냥 요 식만 나오잖아, 그치? 이해돼? 이해돼? 이 직선도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치? 근데 요 식은, 요 직선은 표현 불가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얘가 빵이 되는 상황. 다시, 좀 어려운 얘기야.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 여기서 내가 양변을 L로 나눴다는 것 자체는 L이 0이 되는 상황은 배제시켜 놓은 거잖아, 그치? 근데 L이 0이 됐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L이 0이 되면 나오는 식이 그냥 얘란 말이야, 그치? 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L이 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요 직선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즉, 요 식도 요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되 딱 한 개의 직선은 표현할 수 없는 식이다 이거야. 그 식은 뭐다? 요 놈은 빵. 요거 하나는 제외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요 녀석은 제외가 돼 있는 직선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좀 간략하게 예를 하나 좀 들어줘 볼게. 좀 쉬운 예로 들면, 요런 식이 하나 있다. 근데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럼 요 식이 의미하는 게 x-y는 0과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요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치? 캠코더 켰지? 이해돼? 여기까지 알겠어? 요 식이 요런 걸 의미한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교점 얼마야, 실제로 찾아보면? 교점 되게 이쁘게 그냥 놓은 건데.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럼 뭔 말이냐면, K에다가 막 0 넣고, 1 넣고, 5분의 3 넣고, 별의별 지랄 해도, 여기서 나오는 요 결과물은 이 점을 항상 지난다, 이거야. 이 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이 K 값이 바뀜에 따라 계속 식이 조금씩 바뀌되, 이 점은 계속 지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요 Y는 X도 얘 지나, 안 지나? 지나지. 그럼 K에다가, 그럼 K 값을 조절을 하다 보면 얘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이 식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는데, 무수히 많은 직선이라고 했는데, 그럼 K 값을 조절하다 보면 얘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K에 몇 넣어야 될까? 이 식에 K에다 몇 넣어야 이 식이 나올까? 젠장을 상수항이 없어져야 되는데 상수항을 어떻게 없앨까?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얘도 분명히 점을 지나긴 하는데 K값을 암만 뭘 넣고 지랄 발광을 해도 이 직선이 안 나와 지금, 그치? 그래서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요 녀석을 제외한 직선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내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은 한 3등급까지밖에 못 맞고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그 이상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니디 선택형 보기 문제로 이렇게 탁 나와요. 보기 문제로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에 나온다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맞네, 동그라미. 이렇게 틀린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요 녀석
제외해주자.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두자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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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찐찐. 다음 뭐 해야지? 각의 이등분선 해야 할 차례네.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뿜뿜뿜뿜부부부부부.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각의 이등분선 하기 전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해야 되는구나. 두두두두두두.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공식은 다들 알고 있을 거야. x1, y1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 하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 이렇게 있으면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게 이 점에서 직선까지 내려오는 수직 길이를 얘기하고요. 그쵸? 요 거리를 d라고 하면 요 d 공식 어떻게 돼? 얘들아 불러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생깁니다. 알았죠? 오케이. 뭐 공식이 왜 이런지는 따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뭐 유도 과정이 간혹가다 서술형에 나오는 것 같아. 학생들이 요거 공식 유도 과정을 잘 몰라서. 그래서 내인년 쳐보면, 인터넷에 내인년에 쳐보면 증명 과정이 한 3-4개 정도 나와요. 3-4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풀이들은 나중에 교과서 받으면 보고요. 교과서에 써있지 않은 풀이 중에 좀 간략한 녀석 하나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하나 좀 이쁘게 그려볼게. 뭐 점 여기다 놔도 그만, 여기다 놔도 그만인데 뭐 아무 데다 놓고 뭐 풀 거예요. x1, y1 해서 나는 이제 요 길이가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점을 지나고 y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 겁니다. 요 점의 x좌표가 x1이지, 그치? 그래 안 그래? y좌표는 당연히 이제 여기다 쳐 집어넣겠죠, 그쵸?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y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x1 마이너스 b분의 c. 뭐 길이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겁니다. 그치? 그럼 요 길이는 사실 이제 y좌표 길이의 차가 요 길이야. 그치? 근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점이 여기 있다고 해봐. y축하고 평행하게 그으면 요 점이 더 아래쪽에 있을 거잖아. 그치? 좀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그냥 y좌표 길이의 차를 절대값을 써서 표현할 거야. 하나에서 하나를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되지. 그치? 그래서 y1 플러스 b분의 ax1 플러스 b분의 c의 절대값이 요 세로 길이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은 직각삼각형을 또 하나 그릴 건데 어디에다가 그냥 적당히 어딘가 한 점을 잡아서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직각삼각형을 그릴 건데 이 밑변 길이가 1이 되게 잡을 거예요. 오케이? 밑변 길이가 1이 되게 잡으면 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그치? 이 길이가 1이 되게 잡으면 요 길이가 b분의 a의 절대값이어야 돼. 그치? 마이너스 b분의 a의 절대값인데 마이너스는 없어도 되니까 절대값 씌울 때. 그치? 그럼 요 빗변 길이가 루트 1 플러스 절대값 제곱시키면 역시 절대값 없어지죠. 그래서 요 녀석 정리하면 루트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이랑 요 큰 삼각형이 닮음이야. 그치? 닮음 성질 이용해가지고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빗변대 아니 작은 삼각형 빗변대 큰 삼각형 빗변은 작은 삼각형 밑변대 큰 삼각형 밑변 D. 이렇게 해서 B례식 풀어서 D는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짜잔 하고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 좀 귀찮아. 정리만 하면 됩니다.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해서 정리하면 나온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간혹가다 이제 뭐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서술형이나 아니면 뭐 빈칸 넣기로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다. 뭐라는 게 나오고요. 또 이제 여기서 종종 사용되는 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물어봐.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그럼 여기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빵이면 여기가 평행하니까 ax 플러스 by까지는 똑같고 뭐 상수항만 이렇게 다르겠지. 이러면 둘이 평행한 거지 지금, 그치?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거리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 이 거리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아이디어는 이거야. 이 직선 위에 또는 이 직선 위에 아무데나 한 점을 잡아도 거리가 똑같을 거잖아, 그치? 이 직선을 만족하는 아무거나 한 점 잡아서 이 공식 쓰면 거리 찾을 수 있어, 그치?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거 정리하면 이 d가 평행한 두 직선일 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여서 그냥 뭐 외우고 싶은 사람만 외우면 되고, 안을 외우기 싫은 사람은 직선이 한 점 잡아서 거리 구하지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뭐 얼마 시간 안 걸리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나요? 자, 요것도 이제 반드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려면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고쳐놓고 공식을 적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일반형이 사용되는 상황 딱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이 점과 직선 사이가 이제 어디에 응용이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넓이.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으면 우리는 중딩은 어떻게 해서 중딩은 이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해서 이 사각형 넓이에서 이 직각 삼각형은 넓이를 찾기가 쉽잖아, 그치? 왜? 요 좌표 알고 요 좌표 알면 요 길이 찾고 좌표 알면 요 길이 찾으니까 요거 3개의 넓이 이렇게 뺐잖아, 그치? 좀 귀찮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뭐 틀린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냥 여기를 밑변으로 잡기로 했어.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이 길이 찾아야 돼, 알았지? 두 번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돼, 오케이? 세 번째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세 번째 해서 그럼 밑변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 찾아집니다. 오케이? 됐죠? 요런 게 있고요. 공식도 있죠? 이렇게 있을 때 그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의 절대값 하고 두 녀석끼리 이렇게 빼주는 식이거든. 이게 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냐면 맨 위에 쓴 거 맨 아래다가 또는 맨 아래다 쓴 거 뭐 맨 위에다가 하나 더 써. 알았지? 상관없어. 그리고 순서도 뭐 ABC 순서든 ACB 순서든 상관없어. 니네 맘대로 써. 알았지? 오케이? 대신에 A, B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겠지, 그치? 하나씩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곱해서 더해. 여기다 싹 다. 이쪽 먼저 해도 상관없어. 절대값 뺄 거니까. 그 다음 또 반대 방향끼리 곱해서 더해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알파벳 순서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공식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기억해야 돼. 생각보다 x1, y2, x2, y3, x3, y1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실제 공식 적용이 좀 잘 안 되니까 한쪽 방향부터 곱해서 더하고 반대 방향 곱해서 더한 거 빼서 절대값 2분의 1. 인데 사실 나 이것도 외우고 있긴 한데 나는 한 점이 원점일 때 이 삼각형 넓이 공식을 많이 씁니다. 공식이 너무 쉽거든. 2분의 1의 절대값 x1, y2 빼기 x2, y1 이렇게 생겼어. 외우기도 쉬워. 왜? 그냥 이렇게 안쪽 거 둘이 바깥쪽 거 둘이 곱해서 빼줘야지. 어차피 절대값 있으니까 역시 순서는 뭐부터 하든 상관이 없거든. 한 점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고요. 한 점이 원점이 아닐 땐 그럼 어떻게 해요? 평행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한 점을 원점으로. 뭔 말이냐면 세 꼭지점이 이렇게 있어. 세 점이 있어. 넓이 구하래. 그럼 얘를 원점으로 옮겨. 얘를 원점으로 옮긴 만큼 나머지 둘도 옮기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바뀌진 않았을 거잖아. 그치? 합동일 거니까. 오케이? 한 점을 원점으로 옮기고 나머지 두 점도 그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한 점을 원점으로 만들어 놓고 넓이 공식 쓰면 공식이 좀 빠르고 이쁘게 나옵니다. 알았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이고, 여기 이제 니들이 못하는 얘기를 하나를 좀 해야 돼. 자취. 대학생들의 로망이죠, 그쵸? 자취. 혼자 사는 것. 아, 애들이 너무 못해, 이거를. 왜 못하는지에 대한 나의 결론은 뭔지 몰라. 도무지 자취가 뭔지를 몰라. 자취. 여기서 수학에서 말하는 자취는 무엇일까? 자취라는 건 어떤 이 기하적으로 무언가 어떤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이 있어. 오케이? 그 관계는 문제마다 다른 거지. 이런 문제에선 이런 관계, 저런 문제는 저런 관계, 문제마다 관계는 다 달라, 알았지? 근데 문제는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이 좌표 평면 위에 한 개가 아닌 거야. 졸라 많은 거지. 많아. 그 많은 점들을 근데 다 찍어 놓고 보니까 그 점들이 연결돼서 무언가 선을 이루고 있다 이거야. 여기선 특히. 물론 공간에서 구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만족하는 점이 딱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말고 만족하는 점이 평면에서 무한계가 있습니다. 그 무한계의 점들을 연결했더니 무언가 도형을 이루더래. 오케이? 그럼 그 점의 궤적을, 그 점이 움직이는 궤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점의 궤적을 자취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그 점이 움직인 궤적을 식으로 표현하는 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의 집합이에요. 점들을 싹 모아놓은 거 집합.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인 겁니다. 오케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그 점들이 좌표평면상에서 이루고 있는 그 궤적을 직선이든 원이든 뭐든 되면 식으로 나타낸 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럼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런 해석이 좀 필요해. 내가 봐봐. A, B가 위의 점이네.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B는 2A 플러스 1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이걸 보고도 이런 생각만 좀만 해주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내가 뭔가 막 문제를 풀다가 A, B라고 놓고 막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이 점을 막 관찰을 하는 거야.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근데 요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어, 내가. 오케이? 그럼 요 식을 보고, A, B는 Y는 2X 플러스 1 위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이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오케이? 결국은 내가 A, B라고 놓고 풀면 요 녀석이 이제 관계식만 하나 좀 잘 찾아주면 돼, 알았지? 요 관계식을 찾는 방법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1, 2라고 하면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점을 미지수로 놓고 몇 콤마 몇이라고 몇 콤마 몇은 A, B라고 놓든 X, Y라고 놓든 T, U라고 놓든 니네 맘대로 하세요. 알았지? 관찰하는 점을 놓고 바로 식을 세워서 관계식 세워. 관계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 관계식을 정리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하적인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은 모든 자취 문제에 다 풀립니다.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꼭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모든 자취 문제의 장점. 단점은 간혹 일부 어떤 문제는 풀이가 너무 길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의 장점은 그럼 뭐냐면 풀이가 짧습니다. 요 녀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제 요 녀석의 치명적인 단점은 모든 자취 문제에서 다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왜? 기하적인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ABC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요. P는 움직이는 점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P는 어디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P가 어디를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만 보고 아냐 이거지. 모르잖아. 그치? 이걸 보고 좌표평면상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이려면 P는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네 라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무언가 의미는 난 찾다 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이런 관계들도 많기 때문에 기하적인 해석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야. 다만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들은 졸라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봐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취 문제 중에 뭐 이런 거야. A가 2,1 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서 PA PB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오케이? P가 어디를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점이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대.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자취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P를 A, B라고 놓고 풀어볼게. 알았지?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제곱시켜도 똑같겠지. 그치?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A-2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이 A 빼기 6의 제곱 B 빼기 3의 제곱. 이거 정리하면 A제곱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6B 36하고 9 다음 얼마야? 45야? 45 되니까 요 식이 8A 플러스 4B는 40이어서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0이어서 이 P는 요 직선 위의 점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이해됐니? 이해돼? 자, 근데 이런 방법도 있는 반면에 봐봐. 기하적인 해석. A가 어딘가 있고요. B가 어딘가 있습니다. 이거 연결할 필요 없고요. 어딘가 한 점 P가 있어서 P가 어디 있든 이 길이랑 이 길이강상 똑같아야 된대. 오케이? 그러려면 그림 이상해. 이 선상 위에 있어야겠지, P가. 그치? 왜? 이등변 삼각형을 PAB가 이등변 삼각형을 항상 만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 그치? 그럼 여기서 AB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니까 P는 요 A와 B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구나, 그치? 그럼 요 수직 이등분선의 점을 찾아버리면 되지. 어떻게? A, B, 2,1과 6,3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4,2겠고요, 그쵸? AB 기울기 구해보면은 4분의 2니까 기울기 2분의 1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그치? 그러면 다 있죠.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4 플러스 2. 이렇게 만들면 요식 나오잖아. 이해됐니? 이해돼? 이런 식으로 기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얘도 별로 사실 안 긴데 얘도 더 짧아질 수 있다 이거야. 물론 진짜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면 풀이가 막 10줄, 이렇게 풀면 한 3줄 이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상위권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연습들은 좀 열심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는 있어요. 오케이. 됐나요? 자, 마지막 직선 파트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요. 스텝 1 문제
몇 개 좀 풀려보고 좀 쉴까? 좀 쉬어야겠지? 원의 방정식을 오늘 다 하긴 무리겠네? 쭌쭌쭌쭌쭈쭈쭈쭈쭈쭈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자. 자,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직선이 있잖아. 직선을 저 삼각형을 지나게끔 그릴 건데, 삼각형을 내부를 관통하게 그릴 건데, 넓이를 2등분 해야 한대. 그럼 어디를 지나야 할까요? 어떻게? 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게중심만 지나면 넓이가 2등분이 되나요, 그럼? 무게중심, 봐봐, 내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볼까? 정삼각형이 있고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나면 넓이가 2등분이 되나요? 안 되는데. 그치? 안 돼, 그치? 어디를 지나야 할까? 그런 게 딱히 없어, 그치? 삼각형엔 이게 없어. 어디를 꼭 지나면 넓이는 무조건 2등분 된다 하는 지점이 없지, 그치? 없거든? 근데 내가 이런 조건을 하나 추가시켜 볼게. 요 점을 지나야 된대,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 해야 된대. 그럼 또 어디를 지나면 될까요? 무게중심 지나면 무게중심 지나겠죠, 그쵸? 맞은편에 있는 편에 요 중점을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될 겁니다, 그치? 중선이니까 무게중심도 지나겠죠. 이해됐니? 한 꼭지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무게중심은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치? 마찬가지로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요 넓이를 1대2로 나눠야 된대. 그러면 1대2 내분하는 지점을 지나면 되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자, 근데 이번엔 봐봐, 요 변과 수직인 직선이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 해야 된대. 그러면 어디를 지나야 될까? 여기 지나면 되나? 삼각형 모양과 상관없이 요 꼭지점 지나고 수직으로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되나? 아니겠지, 그치? 어디를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고정되어 있는 지점이 역시 없지, 그치? 무조건 어디를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되는 이런 지점이 없거든? 없어.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어떤 직선이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럼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금 저 직선이 어디를 지나나? 이걸 좀 찾아봐야 돼. 왜? 이 직선이 이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럼 이제부터 문제가 좀 어려워져. 오케이? 이제부터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고, 특히나 이런 상황, 한 변과 수직인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하는 상황들은 뭘 이용을 해야 하냐면, 이렇게 내려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좀 이용을 해줘야 돼. 뭔 말이야? 전체 넓이가 10이다? 그럼 요 넓이가 5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요 넓이가 2가 나왔다? 그럼 요 삼각형 넓이가 8이지, 그치? 그럼 요 삼각형하고 닮음인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5대 8이잖아, 그치? 그럼 닮은 비는 루트 5대 루트 8이겠지, 그치? 요런 성질들을 좀 이용을 하면 문제를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문제가 거의 없어. 요 관련된 문제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요런 문제긴 해. 근데 이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이 블랙라벨에 저 뒤에 하나 있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문제가 어디 하나 있던데. 아닌가? 내 기억에 맞으면 하나가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어딘가 한 점이 여기를 지난대. 한 점 여기를 지나면서 요런 식으로 지나서 넓이가 2등분이 된대. 그럼 일단 욕부터 하면 다 씨발 존나 귀찮네. 이러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진짜 열심히 전체 넓이 구하고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뭐 이렇게 밑변 길이, 높이 길이 찾아서 넓이 공식 써가지고 요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절이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개 귀찮은 문제가 돼 있어. 귀찮은 문제. 한 변과 수직인 녀석은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 이게 처음엔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 닮음을 이용하시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안 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하나 내가 좀 풀어줄 건 아니고 내가 칠판에 써주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봐. 알았지? 0,0하고 0,0이 아니고 3,0하고 3,8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 ABC를 y는 a라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답니다. 오케이? a 값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지금부터 풀어봐. 노트 빈자리에다가 그냥 풀어. 못 풀면 딱밤한데. 씨발? 오씨, 씨발 할 것 같은데? 어이씨. y는 a. 글씨가 안 못 알아보겠어? 이 문제 기본 정석 기본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서 유제인가? 기본 문제가 그래. 그래서 내가 숫자 문제 외우고 있는 거야.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답이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열심히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손으로. 문제는 손으로 풀어야지. 누구니 너니?
풀었냐? 쭈쭈쭈쭈쭈쭈쭈쭈. 보통 이 문제를 이제 푸는 친구들이 답은 여차저차 풀었는데 도대체 닮음은 어디다 쓰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닌가? 닮음을 써서 풀었나? 닮음을 써서 풀었나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쵸? 그럼 일단 처음 삼각형 넓이부터 좀 구해야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8. 연장선 띵띵띵띵 그거 여기서 이렇게 띵띵띵띵띵 그러면 얼마야? 요 길이?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3입니다. 그치? 너무 어려운 거 내가 맨날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얼마? 5. 그치? 그럼 이 넓이 얼마야? 22야. 그치? 그럼 어딘가 상수함수가 y는 a가 여기 싹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수직이겠죠. 그쵸? 요 삼각형 넓이가 얼마가 되면 돼? 10이 되면 되지. 그치? 여기 넓이가 10이 되면 되니까 여기가 a니까 요 점의 y좌표가 8이니까 요 길이 얼마야? 8-a야. 그치? 일단 a는 무조건 8보다 작은 숫자여야 돼. 그치? 근데 봐봐. 닮음을 이용하자가 뭔 말이냐면 요 삼각형하고 닮음이야. 얘랑 얘가. 그치? 근데 이제 요 큰 삼각형 보면 요 길이 얼마? 5. 야, 질문.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10이야. 그러니까 1대 2잖아. 1대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요 길이의 반절이야. 요렇게. 그럼 둘이 곱해서 2분의 1 더 곱하면 2의 제곱분의 8 빼기 a의 제곱이 10이다. 놓고 풀면 a 값 2개 나오고 그 중에 8보다 작은 a 값을 답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닮음을 이용하자라는 말이 이제 뭐 요 정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까지가 뭐 직선의 방정식 끝났고, 지금 미친놈. 가계 이등분선 안 했잖아. 미친놈. 계속 하나씩 계속 빼먹네. 치매 걸려가지고 그래. 자, 마지막은 가계 이등분선인데, 이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게 뭐냐면 직선 두 개가 있으면 두 쌍의 맞꼭지각이 생기잖아. 그치? 네 개의 각인데 이게 두 쌍의 맞꼭지각이잖아. 그치? 두 쌍의 맞꼭지각이 있으면 저 두 쌍의 맞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 그림이 진짜. 오케이? 이등분하는 요런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직선을 두 직선의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두 직선의 가계 이등분선인데 이제 뭘로 푸냐면 자취를 이용해서 푸는데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취라고 생각을 하면 좋냐면 물론 각을 이등분하는 점의 자취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 직선 위에 어딘가 아무데나 한 점을 골라도 요 두 직선까지 내린 수직거리가 항상 똑같아야 돼. 그치? 왜? 이 두 삼각형의 합동이 나오잖아. 수직 하나 갖고 있고 빗변 공통이고 한각 같으니까 RHA 합동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항상 똑같지. 그치? 즉 무슨 자취냐면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오케이?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요 점에서 임의의 점에서 어디다가 수직선 내려도 거리가 항상 똑같다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예를 하나 들어주면 뭐 3x 플러스 4y 뭐 플러스 1은 빵 하고 뭐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 빵. 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찾으랍니다. 그러니까 자취니까 이제 a, b라고 놓고 점 P의 이 점을 관찰을 해볼 거야. 알았지? 이게 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이라고 해봐봐.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이 점에서 요 직선까지랑 요 직선까지 거리가 언제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5분의 일부러 숫자 좀 이쁘게 놓은 겁니다. 3a 플러스 4b 플러스 1의 절대값과 5분의 4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양변 5 없애도 되고요. 절대값 양쪽에 다 있으니까 절대값 풀면서 한쪽에만 뿔마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알았지? 4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5는 빵이니까. 그럼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따로따로 정리를 해야 돼. 왜? 각의 이등분선 두 개 있잖아. 그치? 두 개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플러스일 때 정리하면 a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6은 빵이어서 뭐 요 직선. 그러니까 요 직선은 뭐겠어? 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이겠지. 그치? 각의 이등분선 중에 하나가 요게 나오고 마이너스일 때도 또 정리하면 또 무언가 하나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각의 이등분선까지 이렇게 좀 찾을 수 있어야 각의 이등분선을 찾을 수 있어야 뭘 찾을 수 있냐면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 오케이?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 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며. 그럼 그 내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연립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그 교점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찾는 방법들에서 얘가 좀 확장되면 내심의 좌표를 찾으라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알았지? 내심의 좌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항상 좀 지랄 같아. 각의 이등분선들을 막 여러 개를 찾아야 하니까. 오케이? 좀 지랄 같고 블랙라벨에 다 한 문제가 있어요. 알았죠? 내 기억에 블랙라벨에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있을걸? 네, 스텝. 이게 책이 바뀌었나? 없나? 없나봐. 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내심 좌표 찾으라는 문제가 여기 있다. 36번에 내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럼 문제 있죠. 그렇죠? 1등급 써도 이쪽 1등급이 이제 어려워서 1등급이 아니라 귀찮아. 진짜 되게 하기 싫게 생겼어. 그래서 일단 그림 좀 잘 그려서 각의 이등분선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30분까지 좀 쉬어볼까? 직선 끝.